언니 한국에 있어서 정말 고마워. 이제는 나 사는 거야. 하며 울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온 이 여성을 울면서 친언니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와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회사 인턴으로 일할 때 한국의 인턴십으로 정보통신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병원을 가고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도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저림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는 다리가 엄청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며 가슴이 답답하면서 구토나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고 극심한 피로감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 모르게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가지 검사를 권했고 저는 몇 가지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는 걱정하게 하는 것은 싫어서 그냥 말해달라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완강하게 보호자와 같이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병원의 일을 말했고 다음 날에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엄마와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대화를 하더니 엄마가 나오시면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밀 진단이라는 말은 안 좋을 때나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밀 검사를 했고 정밀 검사 결과는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성사구체신염이라는 병명이 나왔고 만성사구체신염은 여러 개의 물혹이 신장에 형성되어 신장을 손상하는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급성이나 말기 신부전으로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합병증을 동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병이 많이 악화되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투석과 함께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이어가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큰 걱정부터 생겼습니다. 혈액 투석이나 치료비가 생각보다는 엄청 많이 들기 때문인데 엄마는 저에게 걱정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부재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언니를 생각하면 정말 큰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셨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크다는 말만 계속 하시길래 제가 걸린 병에 엄마가 계속 미안해 하시는 모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조금 진정을 하시고 한 가지 말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신장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제가 신장이 안 좋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병원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하시면서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언니에게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을 했지만 엄마는 회사에 얼마 전에 들어간 언니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전 며칠 후부터 병원에서 심장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석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3시간, 4시간으로 조금씩 시간이 늘고 있는 걸 알았어요. 투석을 하는 날짜도 일주일에 1번, 2번에서 일주일에 3번으로 고정이 되었죠. 저는 느낌만으로도 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투석 비용은 만만치 않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급성 신부전이 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장이 갑자기 저하되어 다른 질병과 함께 동반될 경우에는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종양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신장암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투석하는 시간과 그 아픔이 정말 크게 오고 있을 때 들은 이야기라 충격이 엄청나게 컸고
급성 신부전을 찾아보니 사망률이 아주 높은 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장암까지 있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열심히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를 다 받았는데 좋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졌다는 말이 절망이었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제는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저도 완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었고 엄마는 어느 날 포기를 하셨는지 하고 싶은 게 있음 뭐든지 말하라는 말과 함께 의견을 받아 들으셨고 그래서 저는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다른 나라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동네에서 계속 살아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한 번은 다른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는 항상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전 달랐죠. 그러면서 전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전 울음만 하염없이 나왔고 언니는 엄마에게 전화를 다시 했고 엄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왜 자신에게 말을 안 했냐고 화를 내면서도 어떻게든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겠다며 한국도 의료기술이 좋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니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말을 안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오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해외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생에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어 기쁘면서도 슬픔이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가게 되었고 언니를 만난다는 기쁨도 컸지만 얼마 남지 않을 생을 생각하니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창밖에는 너무 좋은 날씨와 구름이 빛나고 있으면서 화창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비행 탓인지 몸은 조금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안 좋아지고 있을 때 한 여성분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여성은 계속 말을 걸어주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이런 대화를 잠깐 하고 나니 이 여성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서 승무원분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예의주시해달라면서 참 친절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을 거의 도착을 알리고 있을 때 비행기는 공항에 착륙을 하려고 고도가 낮아졌고 낮은 기압과 산소 분압으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승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오셔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팔다리를 주물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119로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될 때 혈액순환을 되게 주물려 주셔서 큰 참사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고 사람들은 신속하게 저를 먼저 내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여러 가지 처방으로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지 병원 치료를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시고 있을 때 언니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전 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고 한 분의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투석을 하고 계셨네요. 신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다른 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는 무엇이든 좋으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MRI와 초음파를 했고 다음날 언니와 저는 의사 선생님의 회진 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MRI 결과로 봤을 때 안 좋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였는데 전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면 전 안 죽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의지에 따라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는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언니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가 알아본 한국에 병원이 있었지만 이곳 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이곳에서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무조건 혈액을 투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봐가며 식단 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루마니아에 있을 때는 식단 조절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병원은 식단 조절부터 하시네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것보다는 식단 조절이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은 당연한 말이라고 하셨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먼저 식단 조절부터 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은 혼자 있었는데 병실을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저와 같은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 신기하게 쳐다보시고 말도 안 통해 어색했습니다. 저녁에 언니가 오고 병실에 있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고서야 병실에 있던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다음 날부터는 여러 가지 음식이며 먹을 수 있는 음료를 나누어 주셨고 식사 시간이 되면 일일이 챙겨주셨어요.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한국말이 조금씩 알게 되었을 때 한쪽에서 잘 챙겨주시던 아주머니가 퇴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입원을 안 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저도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한 가지 기쁨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예전에 루마니아 병원에서는 신장암이라고 하셨는데 암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병명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밀 초음파와 MRI 검사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양성 종양으로 생각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동맥색전술이나 심보전 수술로 치료 가능할 것 같네요. 하는 말을 듣고 나니 전 기쁨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좋은 신장의 암까지 암울했던 저의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전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를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병실의 모든 분들이 잘 되었다고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프지만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지면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전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실에 있는 분들은 저 혼자 타국에 와서 고생을 한다면서 더더욱 저를 챙겨주셨고 그분들과 가족이 된 것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시간 날 때 언니와 함께 진료를 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이런 이야기를 루마니아에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엄청 겁을 내면서 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다음날 낮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함께 진료실에서 있는데 한국의 의사 선생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 또다시 절망을 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너무 기뻐하며 투석은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이제는 퇴원을 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과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언니와 저는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 하늘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있던 모든 한국분들은 자신의 일처럼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네요. 병원 원무과에서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관련 사항을 알아봐 주시고 최대한 금액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국분들은 모든 것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움 주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비자 문제로 루마니아로 돌아오게 되었고 전 한국을 다시 가려고 교환 학생이나 취업 비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잘 챙겨주시던 아주머니 남편 회사에 혹 취업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전 그렇게 하기로 하고 비자를 받아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있던 남편분 회사에 취업을 하고 사장님은 부인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병원에 가야 할 때 시간을 빼주시거나 과중한 업무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병원도 자주 가고 갈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병실에 어머님들도 만나려고 항상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석 기간이 늘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고 아직도 짜거나 몸에 좋지 않다는 음식은 못 먹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쁨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준 한국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여러 문화, 언어, 그리고 한국의 정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개인적으로 한국이 너무 좋습니다. 언니와 이야기를 해보고 루마니아에 있는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모든 가족이 한국에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병원들도 많아서 연세가 조금씩 많아지시는 엄마도 이곳에서 많은 의료 체계의 도움을 받고 싶네요. 예전에는 저의 삶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저도 여유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아프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의 좌절로 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와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삶의 희망이 생긴 사연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에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좋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